자,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12월 달 성수기 시즌의 시작이 이제 진입이 돼가고 있죠. 자, 오늘 한 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죠. 자, 오늘은 5단 스로틀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9.7km 주행을 했고 누적은 14,203km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은 37% 남았네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전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어, 일단은 평일 기준으로는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25A짜리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이렇게 제가 배달 투잡하는 시간 내에서는 총 50A로는 충분히 좀 여유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50A로 50km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 이런 평균치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주행 키로수는 그 이제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더 오래 탈 수도 있고 더 짧게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용자의 몸무게, 주행 스타일, 지역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행 키로수는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 했고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톡방에서 뭐 유성기어 그 교체를 미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유성기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발 동동 거리면서 일 못하고 뭐 미션 있는데 미션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서 소모품성 이제 부품들은 교체를 해놓는 게 좋죠. 근데 유성기어 제가 경험상 일단은 한 방에 빡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모터 쪽에서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들이 막 나거든요. 초반에 평상시에 못 듣던 소리가 한 번씩 탁탁탁 납니다. 그럴 때 유성기어 교체를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다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소리를 듣다가 한 방에 갑자기 빵 나갔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굉음이 나요. 웽 하면서 바퀴는 안 도는데 모터 도는 소리는 나는데 아 이거 완전 모터 고장 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굉음만 나요. 근데 열어봤더니 다행히 기어만 완전 마모가 됐습니다. 이빨이 아예 없는 톱니바퀴 이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어가 어느 정도만 한 반 정도씩만 남아 있어도 주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보고 예측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냥 모터에 뭔가 소음이 내가 좀 많이 탔는데 소음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마다 그 유성기어의 그 교체 주기는 다 틀려요. 기복이 그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000km였나 8,000km였나 아무튼 그 정도 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한 이틀이었나 아무튼 주행 못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소음이 나려고 할 때, 그럴 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가 정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유성 기어만 구비를 해두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하루 정도만 이제 배달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비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자가 정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저기 이제 유성 기어는 구비를 해 두셨다가 이제 바로 자전거 샵 근처 자전거 샵 가셔서 작업 요청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거 샵에서 부품이 웬만한 부품들은 있겠지만 또 제조사별로 모든 그 전기 자전거의 부품을 다 구비해 둘 수는 없어요. 워낙 그 전기 자전거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전기 자전거는 그 필요한 부품들을 미리 구비를 해두고
급할 때 샵에서 정비를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타이어 튜브, 뭐 유성기어, 뭐 이런 것, 브레이크 패드 등등등. 예. 이렇게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무조건 한 번은 갈아야 되는 부품들이거든요. 로터도 그렇고. 예. 그런 거는 구비를 해두셨다가 이렇게 음, 자가 정비 못 하시는 분들은 샵에 가서 부품은 있는데 좀 이제 정비비만 좀 내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자가 정비 되시는 분들은 뭐 부품만 있으면은 뭐 게임 끝이죠. 예, 바로 자가 정비 하시면 되니까 해서 준비는 항상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튜브는 항상 두 개씩 구입해요. 예, 튜브는 항상 두 개씩 구입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알리에서 그냥 그 여러 개 이렇게 이것저것 써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제품으로 정착을 했는데, 일단 많이 구비를 해뒀어요. 예, 그냥 저렴할 때마다 장바구니에 항상 담아놓고 있다가, 장바구니 담아놓은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또 링크가 보이면은 이제 거기서 또 구입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충분히 쓸 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쓰고 나니까 이 타이어만 고집하고 있어요. 근데 비싸요. 한 짝에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어, 양쪽을 가게 되면 14만 원이죠. 근데 어, 구매를 할 때는 돈이 아까워요, 항상. 근데 사용을 할 때는 후회 안 합니다. 아, 그래. 이 돈 값어치 한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CST 타이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교체 주기를 보면요. 예, 좀 빨라요. 근데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 그 SMD 바이크에서 직접 판매하는 타이어가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면은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실제로 어, 그 주행 키로수 맨날 이렇게 올리잖아요. 한 달 키로수도 올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쓰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일반 타이어 끼고도 오래 쓰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좀 고속 주행 많이 하고 항상 5단 스로틀 위주로 주행하고, 그런 와중에도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체크해 놓은 건 없는데, 예전에 CST 타이어 교체 주기보다 짧아요. 예. 길어요. 예. CST는 교체 주기가 짧은데, 모페드 타이어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무게 때문에 뭐 속도가 좀 안 나간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 톡방에서도 V5 유저분이 요번에 모페드 오프로드 타이어로 교체한 것 같은데,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가 제가 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좀 그래도 알아보고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튼 키로수 얘기하다가 정비 관련돼서 갑자기 생각나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총 10만 6,320원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은 총 29건 했고요. 평균 건당은 3,670원 되겠습니다. 주행은 50km 했고, 시간은 5시간 21분 해서 시급은 19,870원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전기자전거를 할 때는 만 원에서 15,000원 사이가 평균이고, 15,000원이 적당하다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19,000원 찍었으면은 저는 잘했다라고 제 자신한테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목표 건수가 이제 잘 될 때는 그 30건이에요. 근데 한 건 부족하죠.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목표 금액 일 하루 10만 원. 이거는 그래도 또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제 좀 많이 했죠. 1일 날. 제가 매달 1일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는 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8만 원 벌었고 오늘은 10만 원 벌었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누적이 위에 보시면은 29만 4천 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거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일 목표를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거의 3일치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잘 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하는 게 낫다. 요즘에 제가 그 배달을 할 때, 일을 할 때 음성 채팅방에 많이 거의 매일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때
음성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6명에서 한 8명 정도? 그 정도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그분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콜이 없다가도 있으면은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콜이 있을 때 그래도 한 콜이라도 더 합니다. 들어가려고 할 때 할 만한 콜이 나오면은 하고 갑니다. 왜냐면은 있을 때 하자. 예, 콜이 할 만한 게 있을 때 해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피크 타임에 반짝하고 들어가면요. 시급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시급 뭐 한 3만 원 찍어요. 피크 타임만 한 2시간, 3시간 해버리면은 다 콜듬 나오는 상황에서 예. 더군다나 미션까지 있으면은 이제 시급 한 3만 원 찍어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급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급을 자랑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남이 얼마를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 예. 제가 이 영상에 수익을 올리는 것도 제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 수익 올리는 게 돈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예? 돈 자랑은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 그 돈 자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을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찐 돈 자랑을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한다, 이 정도 부업으로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노하우가 생기면은 평균적으로 콜만 있다라고 하면은 평일 저녁에도 한 10만 원 만들어서 갈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못해도 돼요. 예, 좀 못해도 되고 그 나만의 목표치를 설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콜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 30건에 금액으로 하면 10만 원이에요. 예, 근데 피크 타임만 반짝하고 그러니까 콜이 오늘처럼 그래도 좀 그래도 나오는데 피크 타임만 반짝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날은 해두자. 예, 해두자. 왜냐면은 12월 달에 저도 또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 메꿔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틀 동안 거진 그래도 30만 원 해놨으니까 만약에 계속 내가 12월 달에 하루만 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미 하루치는 지금 메꿔진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을 대비해서 잘 되는 날은 최대한 메꿔놓자. 많이 해놓자. 예. 콜이 있다라면은 한 콜이라도 더 하고 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강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름 지나면서 계속, 한 번씩 얘기했던 건데, 겨울은 정말 만만한 계절이 아니에요. 예, 여름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겨울은 진짜 한파 오면요, 추워요. 진짜 춥습니다. 예. 정말 그 길바닥에서 버티기 힘든 추위가 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핫팩 챙기고 이제 옷 너무 두껍게 입어도 안 되고 너무 또 적당하게 입어도 안 되고 딱 나만의 스타일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예, 겨울 복장에 대한 나만의 스타일. 자, 그리고 정말 추우면은 은행 그 365 있죠? 예, 돈 찾는 곳. 예, 그런 데 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잠깐 몸 녹이고 그리고 겨울에는 가급적 이제 조리대기가 걸리면은 음식점 안에서 좀 몸을 녹이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이제 에어컨 앞에서 좀 열기 식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머리를 그냥 에어컨 바람 앞에다가 놔두거든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도 비슷하게 합니다. 예. 체온 유지를 잘 해야 돼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핵심은 핵심은 되는 날은 좀 더 하자. 진짜 힘들어서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조금만 더 해놓고 들어가자.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어차피 뭐 집에 들어가봤자 할 거 없잖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 다 있는데 근데 어차피 들어가봤자 잠자기 전까지 뭐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놀 거잖아요.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자. 예. 저도 오늘 10만 원 꼭 만들고 채우고 간다, 채우고 간다 하는데 계속 이제는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해서 정산해 보면 조금 부족하고
이것까지 하면 10만 원 됐을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에 계산해 봤더니 120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한 건 무조건 하고 들어간다 하고 이 악물고 한 건 받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무조건 저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그 자신만의 그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톡방에서 앞전에 뭐 그런 얘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뭐 몇 시에 하냐, 얼만큼 하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처럼 개인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콜이 있는 기준이에요. 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준이면은 무조건 하루 30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몇 시간 동안은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냥 평일은 그래도 가급적 11시 반 전까지.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또 11시 반 이후에 야식골이 빵 터지는 날이 있거든요. 물론 하면 좋죠. 근데 저는 본업이 또 있고 배달은 부업이잖아요. 그래서 어, 11시 반 늦어도 11시 반 정도까지만 배달을 하고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정해 놓은 거죠. 하루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30건까지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까지 그리고 시간은 어, 11시 30분까지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무조건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배달 만약에 처음 진입하신 분이에요. 제가 배달 처음 할 때 정말 간절했어요. 하루에 3만 원만 벌고 싶다. 예, 정말 그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5시간 하고 3만 원 벌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랬어요. 예. 정말 그때는 할 줄 모르니까 요령도 없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3만 원씩 벌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3만 5천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이 나죠. 이제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센스를 완벽하게 무장하신 분이라면은 아마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던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한다. 내가 만족할 만큼 한다. 콜만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겨울 흔히 말하는 성수기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좀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수기 시즌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지금 힘들고 지쳐도 연습해 두셔라.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배달 경험을 해보고 연습을 해 보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셔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달에 만약에 이제 극성수기 단가 한겨울에 이런 거 터지면은 이제 느끼실 겁니다. 내가 그래도 10월달, 11월달 비수기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과 노하우를 만들어 놔서 다행이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겨울 이제 성수기에 배달로 돈 잘 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려서 그때 막상 나오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준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센스를 100% 무장하셨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다. 센스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잘 못합니다. 아무리 성수기에 단가가 좋고 미션이 있어도 예, 안 돼요. 저처럼 처음부터 센스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은 성과가 나올 거고요.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은 뭐 그냥 잘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성수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얘기가 길었죠. 얘기하다 보면은 뭐 계속 쓸데없는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과 그 마인드도 매일 바뀌거든요. 어, 이렇게 나태해지지 말자. 예?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도 또 내일 아침에 눈 뜨면서 좀만 더 자고 싶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같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같이 으쌰으쌰해서 화이팅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날씨가 추워져요. 오늘도 배달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워지고 콧물이 좀 질질 흐르는 상황도 생겼는데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안 다치고 안 아픈 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예. 남들이 또 많이 버는 거에 욕심을 내셔서 무리하지 마시고 내 컨디션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의 수익은 단순 참고하시고 내가 버는 거에 만족을 하실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추운 날씨에 배달하실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